지난해 미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녀 가장 주목받는 미인 선발 대회에서 한국인 여성이 우승해 온 언론이 그녀의 스토리에 주목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누가 묻지 않고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매 인터뷰마다 당당하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내내 한국 관련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며 한국과의 연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확립된 재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 행사에 참여해 선수단과 소통하고 태권도 명예단증을 받아 미국 전역의 일종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전국 한국계 미국인의 날을 기념하며 자신의 돌잔치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고요. 인터뷰마다 자신의 한국 혈통을 자랑하는 듯한 발언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죠. 오늘은 지난해 미스 아메리카 진에 선정돼 올해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멋진 매력을 뽐내고 있는 한국계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미스 아메리카 대회는 미국인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그의 우승자에게는 대학 장학금은 물론이고 미국 전역을 자랑하는 대표 여성이란 칭호를 받게 되죠. 미스 아메리카는 2021년이 100회 대회로 치러졌다 합니다. 특히 지난 100회엔 특별히 제작한 왕관과 10만 달러, 즉 하나로 1억 1860만 원의 장학금이 마련됐다고 하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수영복 심사를 폐지하며 참가자들의 외모뿐 아니라 리더십, 재능, 소통 능력 등 지성에도 무게를 두고 종합평가했다고 하죠. 이렇게 미국 전체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바로 이 대회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선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 대회의 우승자를 소개하며 역사적인 100회 미스 아메리카 대회의 우승자가 한국계임을 대문짝만하게 알리며 축하했는데요. 우승자 역시 인터뷰마다 자신이 한국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욱 주목받기도 했죠. 브로일스는 애리조나 주립대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를 전공하며 피부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20살 여대생인데요. 사실 1921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알래스카주 출신이 우승한 것도 한국계가 우승한 것도 처음이라 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우승자 브로일스는 어머니가 한국계, 아버지가 백인입니다. 외조부모가 50여 년 전 한국에서 알래스카로 이민 오며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ADHD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 것인데요. 친오빠 브랜든 역시 다운 증후군 환자로 스페셜 올림픽에 나섰고 어머니가 특수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자신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녀는 우승 소감 인터뷰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 가족,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조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이죠 라며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백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어요. 미국엔 정체성 문제를 겪는 이가 많죠. 제가 미스 아메리카라는 위치에 오른 것은 정말 특별해요. 제가 어릴 땐 나같이 생긴 사람이 TV에 나오지 않았죠. 한국계라는 출신을 감추려 애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는 저 같은 아이들이 저를 보며 용기를 얻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은 실력에 비해 차별을 받아온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더불어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지적되곤 했는데요. 한국계 여성이 미스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것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역대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미스 아메리카 대회는 전통적으로 누구나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릴 법한 금발의 백인 미녀가 우승했는데요. 필리핀계 여성이 2001년에 한 차례 우승한 적은 있지만 한중일 3국 동북아시아계 여성 중에서는 우승자가 나온 적이 없었죠. 사실 코로나 팬데믹간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중이 한국인과 한국 콘텐츠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적인 것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지난 대회를 바라보며 한국의 문화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도 브로일스가 선정된 배경 중에 하나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답니다. 한국인들의 활약이 늘어나며 세계의 중심이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에 있다.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과 한국 콘텐츠의 파급력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학술적인 분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평생을 엘리트로 살아와 현재는 명문대 교수로 일하는 명실상부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런 그가 다음 세상의 주류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말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강의에서 21세기에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을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죠.
그는 수많은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자신이 봐도 한국은 미스터리할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나라라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미국 학생들은 경청하며 강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은 한국에 연고도 없으며 특별한 감정이 있지도 않지만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밟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열망으로 문화산업에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K-팝 가수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는 트렌디한 한국 문화는 절대 한순간에 운이 좋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정부, 창작자와 개인이 합심해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라 설명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BTS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강의실의 수많은 학생 전체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는 웃으며 3년 전의 일화를 말합니다. 같은 질문을 3년 전에 학생들에게 했을 때 꽉 채운 강의장 내의 학생 중 10명 정도만 손을 들었다고요. 단 3년 만에 이런 놀라운 성장은 한국만이 가능한 것이라 평가하죠. 한류는 잘 모르지만 BTS는 알고 있지 않냐며 그게 바로 한류라고 말하는데요. 선진국들이 경제 논리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다면 한국은 전 세계가 자신들의 문화를 소비하고 구매하도록 만든 대단히 영리한 민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하나의 주류 문화가 된 K-팝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미국인, 더 많은 사람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요. 사실 이는 리처드 교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주류 사회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서구 사회를 비판하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화두인 것이죠. 브리검영 대학 명예교수이자 인류학자인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인의 역사를 설명하며 1만 년의 거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인조차 보통 반만 년 역사를 말하는데 그는 한국의 뿌리는 고고학적으로 1만 년을 상회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역사에 대해 정통하고 애정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역사학자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 강연을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식한 외국 사람이라고 깔보지 말고 지금부터 내 강의를 들어보세요.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한국 역사에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데요. 한국의 역사를 연구한 한국 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랍죠? 그는 한국인의 역사 인식은 대부분 100년 정도인 근현대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는데 1000년 이상의 안목이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로 대변되는 침략이나 수탈의 역사가 아닌 고려나 조선 등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온 고유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다 비판적 성향 덕분에 서구권의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한국인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서구 중심의 사회에 퍼진 한국인들의 활약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계 시장에 더 뻗어나가는 한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